네, 안녕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스토리젠터 최자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9년차 전문 프리젠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치열한 입찰 현장에서 매번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저는 프레젠테이션은 이야기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1강인 만큼 제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문 프레젠터의 역할과 그리고 발표자는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역할로 현장에서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스토리젠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저의 네이밍이고요. 이 스토리젠터라는 이름은 스토리와 프리젠터의 합성어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전문 프리젠터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시거든요. 내일 진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PT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내일 면접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진짜 중요한 PT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발표자의 입장에서, 전달자의 입장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게 무대에서 절절하게 느껴져야 된다. 그게 가장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저희가 정말 많은 연습을 하잖아요. 정말 밤새워서 자료를 기획하고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정말 청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발표 연습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마음이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가장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전달자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러 왔어요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위에 오른 발표자들은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안 사세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문 프레젠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확장된 의미인 세상에 마땅히 전해져야 할 이야기를 말하는 프레젠터라는 의미로 스토리젠터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했던 일들을 좀 3개의 키워드로 뽑아보면 지금과 같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00억, 그리고 10분, 승자와 패자입니다. 먼저 이 300억은 뭐냐면요. 제가 한번 프레젠테이션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의 수예요. 정말 크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300억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단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 안에 여기 앉아있는 청중들을 다 설득해야 우리가 300억이라는 금액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치열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냉철하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내가 오늘의 승자가 됐는지 아니면 패자가 되었는지 이 프레젠테이션 단 10분밖에 안 되는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모든 것이 결과로서 보여지는 정말 치열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도 주세요. 그렇게 큰 긴장감을 어깨 위에 두고 어떻게 9년이라는 시간을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무대 위에서 그 무게감 그리고 긴장감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양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 회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구조화하고 전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 수주라는 게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서 승리한 걸 수주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별명이 생겼어요. 채수주라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항상 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주했습니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한 재능기부 강의에서 제가 한번 뒤통수를 탁 맞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도 제가 이런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강의를 하고 딱 마무리, 이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자영 씨의 그 수주가 누군가에겐 아픔이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 이 질문을 받고 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의 승리의 어떤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조금 더 세상이 더 나아지는데,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강의와 코칭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6년 동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구나 다 자신만의 개인의 이야기가 정말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빛나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다양하게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가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정말 다정한 시선으로 발견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아카이빙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정말 발벗고 다가가서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저의 이런 경험담을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이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해서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센터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프레젠테이션 누구나 다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정말 꼭 잘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타인에게 말하는 일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더 벗어나서 나 이외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야?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증명해내는 자리이고 우리의 철학을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타인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번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올라가냐면요.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가요.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고 와야지. 정말 긴장되는 무대가 얼마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막 이런 긴장감이 저를 막 이제 억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을 딱 다잡고 하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고 와야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멋지게 이 자리를 다져왔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청중 앞에서 오늘 우리를 처음 보는 청중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업을 하고 있는지 꼭 보여주고 와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레젠테이션을 단순하게 그래 뭐 해야 되니까 잘하면 좋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리젠터란 뭘까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전문 프리젠터로 업을 갖게 되면서 가장 많이 한 고민인 것 같아요. 좋은 프리젠터는 뭘까? 내 역할이 과연 필요할까? 나보다 더 이야기를 잘 아는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그냥 잘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프리젠터 그리고 프리젠터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어떤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나 정말 뭐 고위공직자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지루한 자료를 100장 넘는 자료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자료들, 글말이라고 하죠. 문어체로 쓰여있는 이 자료를 저희가 정말 살아있는 입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로 바꿔서 말하는 게 저는 좋은 프리젠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자료는 보통 글말로 써 있거든요. 근데 이 글말을 그대로 외워서 읽는 순간 로봇처럼 딱딱한 말이 됩니다. 저희가 평소에 말하는 입말이라고 하는 구어체로 꼭 바꿔서 말해 주셔야 되고요. 이 살아있는 말이 어떤 건지, 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말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발표자, 그 자신의 살아있는 언어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걸 항상 말을 잘하려면 나만의 언어가 있어야 하고 언어의 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너무 좋은 말들 진짜 많죠. 세상에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언어, 내가 익숙한 언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 내가 자주 쓰는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단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어떤 좋은 이야기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의 자립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제안서라는 자료는 굉장히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왜 안 들으세요? 이렇게 바뀔 수 있대요.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청중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중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일상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언어, 그들이 익숙한 언어, 그들의 일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살아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트레이닝을 제가 해왔는데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와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든 문장 수집 노트인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언어의 자립을 했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시작을 했고 대학교 때 정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 수집 노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수집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좋은 문장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나한테 왜 좋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 언어가 됩니다. 단순하게 좋은 언어를 막 필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의 나에게 왜 좋았는지 나의 맥락을 살펴보는 거고요. 내가 왜 이 문장이 좋았는지를 스스로 감정을 돌아보고 나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하루에 한 문장씩 오늘 나한테 와닿았던 문장을 실제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꼭 누군가의 멋진 말이 아니어도 돼요. 뭐 철학자의 말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되고요. 엄마가 했던 말 너무 좋았는데 혹은 내 친구가 나한테 해준 말 너무 나한테 와닿았어. 드라마 속의 대사 혹은 영화 속의 대사,
신문의 어떤 한 구절,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린 정말 나한테 이 문장이 와닿았어 라고 하는 문장 하루에 하나씩만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요. 이 문장이 왜 내 가슴을 움직였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 강의마다 제가 수집한 문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문장은 바로 이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책 중에 하나가 바로 데미안인데요. 데미안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인생의 매 중요한 순간마다 이 데미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항상 머무는 문장입니다. 되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온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질문이 오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나는 뭐 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이 문득문득 찾아오는데요. 그때마다 데미안의 이 구절을 읽습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발견해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